파이썬몽키에 대해서 기능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화면이 이런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커스터머 관련된 금액들 이제 내용이 이제 여기 있고 워크플로우가 여기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 업무에서는 대시보드의 역할이 크지 않아서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메뉴고, 일단 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 기능이 이거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이런 컬럼을 이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는, 이 컬럼을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클릭을 하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보면 이제 결제된 금액들은 이제 V표로 이제 체크가 되고요. 결제가 안 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승인된 기록들, 이건 이제 승인이 된 금액이다,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고, 이런 라벨링도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추가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른쪽에는 이제 인보이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으로 이제 체크된 것들은 아직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불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손님이 지불을 하면 이제 초록색으로 페이드라는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 일단 이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페이가 되면 빨간색이 글씨가 이제 페이드라는 형태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 펑션이고, 항상 이 화면을 띄워놓고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이 카드에 대한 개념. 그래서 기존의 고객에 대한 정보, 차량 정보는 이제 고정으로 프로필로 이제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카드, 서비스 카드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손님이 문의를 줬다, 뭐 견적을 문의를 줬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퀵코트라는 기능 겸 이제 서비스 카드, 예약 카드가 되는, 동시에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까 New Estimate를 누르면 바로 이 블랭크 형태의 이제 카드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뭐 문의를 주셨다 하면 브레이크 패드를 이제 검색을 하면 서비스를 추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차량 정보를 안 넣어서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차량 정보를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드인데, 여기서 이제 이미 차량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치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 가이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 내용과 어떤 파트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평균적인 공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열해 주고 있고, 토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상황에서 필요한 파트들을 일단 전부 다 넣어 놓은 상태고요.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을 올려놨고, 보통 공임이 들어가야겠죠. 레이버가 들어가고, 브레이크 패드 셋,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걸 전부 다 추가하겠다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이드,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열람할 수 있게, 이게 추가 금액을 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각각의 파트에 대한 명칭이나 어떻게 이제 수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추가 금액을 내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열람할 수 있다. 이 업체를 이제 연결해 놓은 거죠. 얘네가 샤몬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되고 이 하나의 섹션이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섹션을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미용에 대한 견적이고 여기는 뭐 용품이다 이러면 이거 따로따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품은 이제 그 네이버가 필요 없으니까 용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 금액이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추가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수량을 변경하고 뭐 가격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이제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추가적인 피를 여기서 이제 수동으로 먹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이제 이 안에서 자율적으로 좀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금액들이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이 우측에 이 금액들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토탈이 나오는 구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포트 안에 견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알림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은 이제 커스터머한테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데 두 개 다 보여주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손님한테 이제 필요한 메모들을 이제 여기다가 쭉 해줄 수 있고 다음 서비스에서 추천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알림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머리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인스펙션이라는 게 저희가 만들어 오는 리포트 내에서 이제 상태 체크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스펙션의 템플릿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때에 따라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쓸 수 있고 저희가 이걸 이제 반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리포트가 미용이 있고 그래 놀이방이 있고 호텔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 놀이방, 호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서비스에 따라서 추가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중복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샵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빼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이제 이런 템플릿이 이제 뜨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템플릿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그냥 블랭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브레이크 패드 상태 안 좋다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인스펙션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르시면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판매되는 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항목들을 이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은 거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세이브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그래서 커스텀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맞춰지면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인스펙션이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 견적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거하고 여기 이제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은 사진 이제 첨부하거나 영상 첨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커스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이고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이제 내역들이 이제 승인이 됐냐 안 됐냐를 이제 이런 버튼을 눌러서 authorize를 하면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어떤 손님이 이제 어떻게 승인을 했다 하는 이 루트까지 적어서 세이브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뭐 전화로 이제 승인했다 뭐 문자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승인을 할 수 있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손님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 리포트에서.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버튼 누르면 이제 가려지는 형태가 되어 있고, 이건 이제 테크니션. 그러니까 누가 이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등록이 된 작업자를 이제 선택해서 어떤 작업자가 했는지, 이거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실적이 이제 나중에 리포트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건 이제 저희가 지금 구동해 놓은 앱에도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 서비스가 마무리가 되면, 마크 컴플릿을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 마무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파트 같은 경우, 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차량 비즈니스 이런 버튼 누르면 주문이 이제 도착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건 태그구나. 네, 이건 태그고,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없어졌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여기서 섹션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샵몬키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가장 잘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직관적인 버튼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커스텀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잘 해놓은 부분이고, 네, 어쨌든 이 카드에 대한 개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손님에 대한 정보, 차량 정보가 들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왼쪽에 고객 정보, 오른쪽에 반려견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전화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작업장에서 요구를 해서 고객의 연락처를 이제 2개 이상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2개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누가 주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제 메인 그 커스터머인지 별표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메일 넣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제 차량 정보를 넣으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고, 상태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저희로 치면 견종을 선택하고 이제 아예 상태나 여러 가지 특이사항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사진도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서도 이제 손님의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컬럼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서비스 히스토리 같은 것들 볼 수 있겠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상단이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되는 고객의 카드 정보예요. 그래서 프로필을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쭉 이렇게 지금 저희 만들어 놓은 고객 카드랑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탭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력이 되겠죠. 저희 카드에도 구현이 되어 있는 어떤 이력인지. 그래서 이 각각의 서비스 카드의 넘버가 이렇게 매겨지고, 이 카드를 누르면 그 당시에 받았던 서비스 내역이나 뭐 인스펙션 정보 같은 것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부했던 이런 서비스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쭉 보이고, 만약에 반려견이다 하면 반려견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노트, 이 사람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직원 메모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사람에 대한 특이사항, 개에 대한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상세 내용, 이 반려자의, 그러니까 이 고객의 상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최종으로, 그러니까 총 썼는지, 그리고 얼마를 페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넣을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서 태그를 붙여서 이제 VIP 고객인지 렌트카 고객인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돼야 되는 것들은 구현해 둔 게 이제 크레딧하고 뭐 쿠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카드 구조,
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상단과 하단의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타임 클락은 이제 테크니션을 추가하고 업무를 시작할 때 이제 이 타임 클락을 이제 누르고 마무리가 되면 이제 완료를 하면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누적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의 테크니션의 퍼포먼스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실제 잘 안 썼어요. 네, 잘 안 쓰게 되고 거의 쓴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용품, 그러니까 파트만 이제 따로 모아서 보게 만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 기능입니다.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견적과 이 고객에게 이제 바로 연락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입력해서 보낼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설정에다가 넣어놔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여기 간단하게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나 티켓에 대한 카드의 넘버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커스터머를 수정할 수 있게끔 되게 되어 있고, 뭐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렇게 카톡의 채팅 목록처럼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다 최근에 이제 주고받았던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넘버를 누르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견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클릭하면 이런 카드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막 손님의 연락처를 찾아보거나 이 손님이 지금 어떤 손님이지 하는 그런 일련의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 메시지 기능이 카톡이든 전화 문자든 이제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형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능이 저희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지금 이게 웹 베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하기 버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1차로 이런 창에서 이제 물어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동의서를 선택하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동의서뿐만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네, 그래서 받는 사람, 그다음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거,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템플릿, 여기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제 어떤 내용,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지, 그리고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동의서 같은 것들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예약금이나 결제를 이제 하게 링크를 같이 보낼 거냐 아닐 거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이제 이 나온 견적의 금액을 온라인에서 이걸 결제하게 만들 거냐, 그리고 디파짓을, 그러니까 예약금을 걸게 할 거냐, 얼마를 걸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인을 요청을 할 거냐, 이 작업들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지 작업을 진행하게 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되게 되어 있고, 그 동의서에 이제 사인을 요청할 거냐 아닐 거냐, 그리고 메시지,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같이 보낼 거냐, 인스펙션 기능을 같이 보낼 거냐, 인스펙션한 내용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보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마인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제 게 아니라, 일단 리마인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리마인더 기능을 선택을 하면 뭐 하루 전에 뭐 예약이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문자가 들어가고, 예약이 완료됐다는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수정할 수 있고, 이런 이 버튼, 미리 보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기능에서 미리 보기 버튼 누르면 견적에 대한 상세 내용 이런 식으로 토글로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전체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스펙션, 아까 이제 이렇게 만져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만들어놨던 것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막 들어가 있는 것들도 이제 같이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이제 쭉 보이고, 그리고 이런 사진, 첨부했던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구가 됐습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완료된 카드인데, 이제 결제를 이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여기 창이 추가로 뜨게 되어 있고, 이거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고 PDF로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리마인더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추가 서비스라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 이 카드 구조를 이제 잘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구조가 되게 잘 짜여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야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머가 보는 뷰를 아무튼 되게 얘네가 진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할 수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게 되게 잘 해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오른쪽에는 이 고객의 차량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거고요.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고, 이력을. 페이먼트 누르면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할 거냐, 뭐 이런 체크로 결제할 거냐, 현금으로 결제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더를 누르면 이제 노트를 남겨서 결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서비스가 마무리되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였다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보이스로 끄집어 오면 인보이스화 된 거죠. 이게 그냥 일반 견적이었는데 인보이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이 끝났고 이제 페이만 받으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견적에 대한 수정이 없게 되면 이제 인보이스가 되는 거고, 자동으로 인보이스가 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언페이드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옮기는 순간 인보이스로 넘어간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카드 자체를 아카이브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하는 형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손님이 와서 이제 결제를 하면 여기서 이제 페이드가 됐다고 이제 나오게 되고, 페이드가 된 것들은 이제 아카이브를 시켜서 따로 저장을 하게 되죠. 이것들이 이제 하나씩 쭉쭉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카드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워크플로우를 굳이 구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미용 스케줄표 안에서 일간, 주간, 월간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하고,
이 안에서 이제 담당자의 컬럼을 만들어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현이 안 된 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제 이 카드를 옮길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일단 이 카드 안에서 그 간략하게나마 이제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게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클릭을 하면 이제 뭐 이런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되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예약이 이제 돼야 된다 하면 보통 이제 순서가 손님이 전화 오면 이걸 키겠죠. 전적을 이렇게 쭉쭉쭉 줬어요. 그 다음에 4448이잖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이제 성함하고 언제 오실 건지 물어보고 성함을 이렇게 치면 여기 바로 버튼이 나와요. 뉴 커스터머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엄청 잘 해놨어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바로 떠요. 네, 이런 식으로 뜨고 연락처는 이제 이미 떠 있겠죠. 핸드폰이나 폰에 연락처 이렇게 넣고 이거 이제 저장을 하면 444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더 넘버에 아까 이제 만들었던 게 가장 상단에 뜨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날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담당자인지 넣을 수 있고 스케줄 넣고 그다음에 리마인더가 여기 있네요. 리마인더 이렇게 해놓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이제 리마인더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확인 문자를 보내는 기능, 그 다음에 뭐 얼마 전 이제 어포인먼트가 있다, 예약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여기 이제 템플릿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장해 놓은 템플릿. 그 다음에 리마인더는 이제 하루 전에 할 거냐, 뭐 일주일 전에 할 거냐, 1시간 전에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 넣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세이브를 하면 3일날 4448. 네, 이거였죠. 네, 지금 지워야 돼서 이걸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이미 사실 저희가 이제 구현해 놓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저희는 컬럼 형태로 담당자를 이제 나눠서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기를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도 해놨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도 해놨습니다. 다양한 필터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놨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견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인스펙션 설명해 드렸고, 공유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설정, 되게 중요한데, 설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왼쪽이 이제 메뉴 구성이고요. 그래서 어카운트와 세팅 두 가지로 이제 크게는 이루어져 있고, 주로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회사의 정보를 여기 이제 넣을 수 있게 되겠죠. 이름, 주소, 뭐, 전화번호, 로고,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제를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유저는 이제 총 4명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구매하는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제한 금액들 쭉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는 여기서 이제 세팅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런 정보들을 이제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뉴 유저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제 유저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를 해라 이런 이제 안내 문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는 이제 유저마다 20불 이제 추가가 되는 형태로 차지가 되는 걸로 간단하게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게 바로 추가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드민인 경우에, 역할이 어드민인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기능들을. 그리고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능들인데 못 보게 되어 있어요. 빠져있게, 뭐 리포트 이런 걸 못 보게 되어 있고, 전적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유저마다 이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 커미션 얼마 주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기능을 넣어놓게 되어 있고요. 아까 봤던 역할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이제 저장해 놓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세팅에 보면 이제 세금이 얼마 붙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수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의 승인 같은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디폴트 값으로 둘 거냐, 아니면 선택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온라인 페이먼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사인에 대한 것들,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언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동의서, 그러니까 항상 받는 견적에 대해서, 항상 받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견적서에 항상 이 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사인을 받을 수 있게 일반 설정에서 넣어놓은 거고, 공임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공임을 서비스마다 공임에 대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부분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미용 서비스, 놀이방 서비스, 호텔 서비스를 여기서 이제 수정하고 반영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트릭스 같은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것도 큰 의미 없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메시지 템플릿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든 SNS든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해놨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넣어서 하고,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이제 이런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이제 인보이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능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고요.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 업체가 이제 카드기를 같이 이제 서비스를 연동을 해줘요. 그래서 카드기 따로 이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카드기를 사용했을 때 이 이제 결제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이 서비스 카드에 대한 금액을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뜨게 되어 있고, 카드 꼽으면 바로 결제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의 퍼센트를 자기네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사에는 뭐 한 2% 주고 자기네들이 0.9% 뭐 0.5%를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일단 구독료에서도 수익이 생기고 이런 페이먼트 구조에서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데, 이제 카펙스는 이제 차량 이력을 이제 조회할 수 있게 연동하는 거하고, 어카운팅 이제 세금 관련된 북키핑 이제 프로그램들 연결해 놓은 것들, 그리고 이제 파트는 이제 파트를 구매할 때 견적에서 바로 이제 파트를 연결되어 있는 그 벤더들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할 수 있게 연동을 시켜놨어요. 어떤 회사들 연동을 해 놓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API 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네, 설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리포트 내용입니다. 리포트가 저희도 이제 구현을 해놓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서머리, 요약 내용이죠. 그래서 총 결제된 부분들 얼마인지, 그리고 견적은 줬는데 이제 결제되지 않는 금액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임하고 파트하고 뭐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제 얼마를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벌었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되어 있고, 전체 인보이스하고 이제 결제된 인보이스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고요. 매일마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만들기 나름인 것 같고요. 굳이 뭐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리포트만 제대로만 구현이 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어 있고, 제가 일단 스크린샷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어카운트가 아니라서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 네, 일단 뭐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구현을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샵몽키가 굉장히 잘 구현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이제 공홈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홈에서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 이제 뭐랄까 매장에서 각각의 매장에서 쓰는 이 웹 앱으로 들어와 있게 돼 있고, 공홈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 그리고 어떤 샵에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금액적인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업체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미국 업체들 이제 참고하면 좋겠다고 드렸던 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같이 참고가 되면 더 그 기능을 만드는 기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